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기술개발지원과의 전성남 사무관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고요. 오면서도 행사가 취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어찌됐던 행사가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돼서 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풍이 그러니까 뭐 관측 이래 최초로 이제 그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가 이제 양자 과학기술 현황 및 육성 방향이라는 좀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양자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지원하게 된 시기가 지난 2019년 정도 이후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양자 과학기술이라는 용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양자 기술 또는 양자 과학기술 분야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굉장히 좀 짧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용어적인 통일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양자 기술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정보 과학 기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양자 기술이라는 용어로 좀 쓰다가 지난 1월 달에 그 대통령께서 스위스 순방 기간 동안에 이제 양자 석학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양자 분야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기초 연구나 이런 그 연구 단계인 기술이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하셔서 저희가 이제 정부 쪽에서는 용어를 양자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양자 과학기술의 개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글로벌 정책 동향과 기술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내 현황은 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쪽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과학기술의 개요 부분에서는 요즘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양자를 굉장히 좀 집중 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그 기술이 이제 성숙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래 가능성 측면에서 이게 됐을 때 굉장한 파급력, 그다음에 영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라 그 미래 경제사회 전반의 어떤 혁신 패러다임으로 작용이 될 거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양자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이 된 게 1900년대 초반, 그걸 이제 저희가 양자 혁명이라고 좀 부르고 1차 양자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때는 그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좀 활용해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이저라든가 태양 전지, 그다음 반도체 이런 기술들이 활용된 걸 저희가 1차 양자 혁명 시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지난 1990년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양자의 중첩, 그 다음에 얽힘 이런 고도의 이제 양자적 현상을 실제 기술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재현해 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대를 그 제2차 양자 혁명의 시대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가 통신 센서 쪽에 활용하는 게 현재 이제 그 양자 기술, 양자 과학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양자적 현상, 특성을 정보기술에 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통신 센서 기술이 현재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현재는 뭐 기초 단계라고 좀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용화 될 시점은 한 2035년 이후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양자 컴퓨터가 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암호 체계를 저희가 예시로 들고 있는데 현재 암호 체계가 이제 소인수 기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독을 하려면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한 100만 년이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수시간 내로 이렇게 그 해독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력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실제 현재 이제 디지털 기반의 암호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어서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는 양자 컴퓨터를 이제 사이버상의 암호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뭐 미래 핵무기다라고 이제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양자 통신은 그에 반해서 그 양자 컴퓨터로도 이제 깰 수 없는, 또는 이제 중간에 해킹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그런 완벽에 가까운 통신 기술이다라고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됐을 때는 불법 도감청이라든가 이런 게 원천적으로 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센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그 뭐 5mm 이하의 이제 암세포 정도 식별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작은 크기의 그 암세포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m 내외에 탐지하는 그런 기술 수준이 현재 기술 수준인데, 이런 양자 센서가 된다고 하면 뭐 MRI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세한 암세포까지도 조기에 이렇게 발견해낼 수가 있고, 그 이미징 센서로 이제 뭐 45km 이상의 어떤 그런 작은 물체까지도 탐지해내고, 심지어 이제 스텔스기까지 탐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된다고 하면 아마 새로운 시대가 좀 열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저희는 양자 시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시대에서는 어떤 이제 차세대 국방 안보 체계가 새롭게 이렇게 좀 구축이 될 거고, 이제 산업이라든가 의료 공공에서 어떤 그 난제라고 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했을 때 그 실제 전시 시뮬레이션을 완벽에 가깝게 이렇게 좀 구현해낼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양자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잠수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텔스기라든가 이런 걸 좀 조기에 탐지해낼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의료 부분에서는 그 뭐 암세포를 조기 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과제를 좀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방사선 양을 이제, 그러니까 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사선을 어떤 그 용량으로,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이렇게 타겟화 시켜서 쏘는 게 기술력인데, 그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로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는 과제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되고, 그 자율차라든가, 자율차는 이제 굉장한 큰 그 컴퓨팅 파워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한 그런 센서 기술도 필요한데, 이런 게 그 컴퓨터나 통신, 양자 컴퓨터나 통신으로 되게 되면 완전한 자율차 기능까지도 구현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정책 및 기술 동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자 기술의 파급력을 좀 보고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정책 역량을 좀 집중해 나가고 있고, 그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에 그 세계 최초로 양자법을 좀 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혁신경제법 등 어떤 관련된 정책을 좀 수립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백악관 내에 양자 전담실을 좀 설치를 해서 거기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양자 그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6년도에 양자 선언문을 좀 발표를 한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해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기술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이미 이제 수출 통제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응을 해서 뭐 연간 뭐 7조 원 수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치는 조금 그 현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현재 뭐 대외적으로 발표된 수치만 놓고 보면 뭐 7조 원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전담 연구소도 설치를 하고 있고,
지난 2001년도에는 그 50큐비트 양자 컴퓨터도 개발을 했다라고 좀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분야별로 기술 수준을 좀 보면 어떤 이제 기술 개발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이제 기초, 그다음에 원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초기 상용화가 일부 이제 기업들 단위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알려져 있는 건 6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초전도, 그 다음에 이온 트랩 방식이 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후발주자로 그 반도체 양자점, 그 다음에 그 MV 다이아몬드 고체 점결함, 그 다음에 광자 정도가 있고 그 후순위로 뭐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위상 큐비트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기술 방식이 이제 기술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초전도 방식으로는 그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나 IBM 같은 경우 연구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현재 연구자들한테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양자 컴퓨터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수준은 아닌 거고요. 오류를 내포하고 있고 실제 그 활용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초기 버전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드웨어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게 그 양자 암호 통신. 이건 이제 양자 정보를 기기 간에 이제 전달하는 개념은 아닌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 지금 인터넷을 활용을 할 때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그 정보가 실제 중간에 누군가 이제 탈취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보에 접근을 할 때 그 정보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같이 보내면서 그런 기능들을 차단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건 지금 미국하고 그다음에 한국, 유럽 쪽에서 이미 이제 초기 상용화가 되고 있고 국내에는 SK하고 이제 KT가 이미 이제 관련 서비스를 이미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실제 양자 기기 간의 양자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건 그 양자 인터넷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센서는 가장 먼저 상용화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다양한 스타트업, 그다음에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뭐 실험실 수준에서 가능성을 좀 입증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조금 뭐 센서 관련된 제품이나 이런 기술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언론이나 관련 연구자 통해서 정보를 받으셨겠지만 국내 양자 기술이 선도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한 그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수준을 보면 이제 연구자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뭐 최고 선도국 기술 수준이 100이라고 했을 때 국내 기술은 60%나 한 70% 수준이 되는 게 현재 상황인 거고요. 물론 이제 세부 기술 단위에서 차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게 지금 양자 컴퓨팅 분야가 가장 그 기술 수준이 낮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가장 높은 게 이제 양자 센싱 분야는 한 85% 수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허 출원을 보면 특허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분야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한 3%, 그다음 통신, 센서 수준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R&D에 좀 늦게 참여한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개발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들이 중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한 걸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기술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R&D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선도국이 미국이라든가 중국, 유럽 단위에서 국가별로 굉장히 큰 투자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에 대폭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별 R&D 전체만 놓고 보면 지난 19년도에 한 136억 원으로 저희가 정부가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623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뭐 국제협력이라든가 인력 양성, 그다음에 BR&D 사업이 좀 빠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체를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국내는 한 1,000억 원 수준으로 현재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R&D 성과로는 이제 그 컴퓨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 분야를 놓고 봤을 때 현재 한 20큐비트 올해 말까지 이제 그런 수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자 센서는 이제 4대 플랫폼,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는 뭐 이온 트랩이라든가 MV 다이아몬드 이런 플랫폼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런 기술이 뭐 최고 수준까지 좀 근접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암호통신 같은 경우에 세 번째로 좀 상용한 게 있습니다. 민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 LG전자라는 대기업도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좀 그 활성화되고 있어서 현재 국내 기업이 한 100여 개 정도가 양자 쪽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단체도 지금 조금 그 결성이 돼서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분야는 양자 컴퓨팅 산업 선도기업 연합이라는 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산학연이 좀 같이 참여하고 있는 미래 양자융합 포럼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이제 기업 투자가 좀 활성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그 양자 인력, 전문 인력이 좀 그 규모가 작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국내 문제만이 아니고 해외도 그 양자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풀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 인력을 좀 그 양성해 나가는 데에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문 인력이 새로 이렇게 양성되는 것보다는 또 해외 그 주변 그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인력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런 정책들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력 부분에서도 좀 고무적인 게 지난 2019년도에는 국내 전문 인력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R&D 투자가 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그 다른 분야에서 유입이 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핵심 인력이 한 290명, 300명까지 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 100% 가까이 이렇게 늘었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그 정부에서 이제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연구자도 양자에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그런 인력들은 보다 이제 확보가 좀 가속화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산학연별로 좀 보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한 600여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교수급 인력이 한 92명, 포스닥, 석박사 포함해서 한 500여 명 정도가 있고, 대부분 주요 대학으로는 이제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서울대, 뭐 포스텍,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가 주요 대학으로 좀 있고요. 출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급 인력이 한 78명, 그 다음에 선임급 인력이 한 60명 정도 돼서 핵심 인력은 한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요한 연구기관으로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이제 크리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키스트, 에트리, 그 다음에 키스티까지가 주요 연구기관을 좀 저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 연구를 좀 하고 있는 IBS라든가 국방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ADD, NSR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지금 23년도 인력 조사가 좀 수행이 되고 있는데 기업 쪽이 아마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활동하는 기업들이 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조사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고급 인력이 이제 박사급 인력이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급, 초급의 인력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통신 쪽을 좀 하고 있는 오리로라든가 GQT 코리아, 통신 3사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컴퓨팅 스타트업인 이제 퍼스트 퀀텀, 큐노바 정도가 있고, 대기업 쪽으로는 뭐 현대차,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정부가 좀 양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6월 달에 그 대한민국 양자 과학기술 전략이라는 걸 저희 뭐 대통령을 모시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비전 및 목표를 좀 잡고 있는 건 2035년 이때가 이제 양자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 맞춰서 글로벌 양자 경쟁의 중심 국가로 좀 우뚝 서보자라는 비전을 좀 갖고 있고요. 정책 목표로는 우리 기술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좀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이걸 실제 산업이라든가 공공 분야에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양자 통신 쪽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센서 간의 연결을 이제 시도할 수 있는 양자 인터넷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센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세계 시장을 좀 선점해 나가자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고요. 전략 과제로는 좀 세 개 분야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얽힌 생태계라고 해서 핵심 인재를 2035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좀 양성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 도약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술 수준을 현재 뭐 70% 정도에서 85% 수준까지 끌어올려 보자. 그리고 중첩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술과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좀 이렇게 올려보자라는 전략 과제를 갖고 있고요. 투자 측면에서는 민관이 좀 협력을 해서 투자 3조 원 이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자라는 목표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정부가 한 2.4조 원, 그다음 민간이 한 6천억 원 정도 투자될 수 있게끔 독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요 핵심 지표로 보시면 앞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인데, 핵심 인력은 2,500명이지만 이제 종사 인력은 한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좀 확보해 나가자라는 목표를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기술 공급 활용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200개까지 늘려보자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저 3조 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중에 국제협력 투자 규모를 한 2,100억 원인데 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2,100억 원까지 늘려보자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 발전 전략을 보시면 1단계는 이제 올해부터 27년까지 이제 목표 기간인 거고요. 그 인력부적인 측면을 보면 현재 384명인데 1단계까지는 한 700명 수준으로 좀 늘리고, 2단계는 이제 28년부터 31년까지인데 이때 한 1,400명, 그 다음에 3단계는 32년부터 35년까지 기간으로 한 2,500명 이렇게 좀 잡고 있고, 각 세부 기술 분야별로 보면 컴퓨팅은 현재 한 10큐비트급인데 이걸 단계별로 50큐비트, 그 다음에 1000큐비트, 뭐 상용화까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암호통 통신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1단계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요소 기술을 좀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2단계에서 뭐 초기 실증,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시범 구축해 나가는 목표를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분야는 현재 이제 원천 기술 단계에서 1단계 이제 상용화를 거쳐서 실제 3단계까지는 뭐 산업 기반을 좀 마련해 보자라는 목표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러한 기술들이 잘 개발되어 나갈 수 있게끔 인프라 측면에서도 좀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팹 사업을 저희가 지난 2020년부터 좀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이런 팹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실제 이제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거쳐서 파운드리부터 그 다음에 실제 연구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이렇게 구축되어 나갈 수 있게끔 좀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7대 추진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우선 목표로 좀 삼고 있는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자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양자 기술이 실제 상용화 되려면 여러 분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이제 하이테크, 정말 최고급의 이제 하이테크 기술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한 영역의 기술만 가지고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전자라든가 뭐 수학,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여러 분야들이 융합돼서 연구가 되어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력 양성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양자대학원으로 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양자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물리학과 중심, 그 다음에 양자 전문 인력 중심 이런 모토가 아니라 다양한 학과들이 좀 융합돼서 양자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자대학원은 작년에 이제 고대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고 올해 이제 카이스트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고 내년에 이제 신규로 한 개가 더 아마 론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직자라든가 그 다음에 초중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제 양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단기 교육도 저희가 좀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인력들이 국내 이제 교육 체계만 갖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국제적인 시각, 그 다음에 국제적인 교육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외 연수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석박사, 포스닥을 좀 뽑아서 그 해외 유수 기업들, 유수 기관들에 저희가 해외 연수를 좀 보내주고 있고요. 연간 한 50명 정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폭이 규모가 늘어나서 한 80명 이상으로 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변 확대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진행된 퀀텀 코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진행된 델 퀀텀 스퀘어 미팅이라는 어떤 다양한 행사도 좀 하고 있어서 저변이 좀 확대될 수 있게끔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교육용 컨텐츠라든가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을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전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작년 연말에 그 양자기술 전략 그 로드맵이라는 걸 좀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2035년까지 어떠한 마일스톤을 갖고 기술 개발을 해 나갈지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27년까지 26년 말까지 이제 5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좀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표준년 쪽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뒤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예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걸 1000큐비트 끝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양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중계기 개발이 좀 시급해서 중계기 개발을 좀 지원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원철 기술을 이제 뭐 현재 한계에서 뭐 세계적인 수준을 31년까지 세계까지 좀 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프라 쪽인데요. 인프라도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 양자 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국내에서 한 장소에서 그 원스톱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성대에 양자팹, 성대와 이제 캔시의 양자팹 센터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화돼서 좀 확장해 나가는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파운드리, 그 다음에 그 소자 제작 공정을 직접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좀 구도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산업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이제 기업들이 이런 양자 기술을 좀 활용해 보고 실제 기술 개발을 좀 해보겠다라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실제 양자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탐색을 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기업들과 그다음에 학연이 좀 컨소시엄이 돼서 공동 연구라든가 아니면 산업적인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게끔 어떤 권역을 좀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실제 연구자들이 이 보유한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 자금을 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자 기술 분야가 다른 뭐 산업이나 공공 분야에도 굉장히 파급력이 크지만 국방에도 굉장히 파급력을 크게 미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국방 분야에 이런 양자 기술이 도입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저기 국정원, 그다음에 국방부 쪽이랑도 지금 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국방부에서는 이제 양자 특화 연구실 센터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한 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걸 25년까지 3개까지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암호 체계 측면에서도 뭐 마스터 훈련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양자 리더십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국제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는 그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는 이미 이제 양자 과학기술 공동 성명을 저희가 체결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그 디지털 협정을 좀 체결을 하면서 그 분야에 이제 주요 중점 분야로 양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통령께서 1월에 그 스위스를 좀 다녀오면서 스위스와도 이제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다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자 협의체에 저희가 3월 달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총 13개 나라가 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양자를 웬만큼 한다는 국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 나가고,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실제 공동 연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부의 의지,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원활하게 이제 연구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양자 연구를 좀 전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직접 육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뭐 그 양자 법도 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제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기술 분야별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략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좀 체계화시켜서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뒤에 부분을 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양자 기술 분야인 양자 컴퓨팅, 통신, 센서 분야별로 현재는 어떤 특정 플랫폼이 기술을 주도해 나가 있는 구조는 아니고 여러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사업은 예따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은 비예타로 이렇게 좀 해 나갈지를 좀 저희가 구조화 시켜 놓은 거고요. 양자 컴퓨팅만 놓고 보면 현재 글로벌 수준이라든가 국내 수준 여러 상황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국내적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방식이 이제 초등도 방식이고, 그 다음에 국내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기술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국내 기술 수준이 높다고 좀 판단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이제 중성 원자 분야인데,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묶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타 사업을 이 두 개 방식을 좀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유망 플랫폼이라고 해서 광자, 뭐 반도체 양자점, 그다음에 고체 전결함, 이온포획 이런 방식들은
아직까지는 대규모 시스템 단계까지는 나가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이걸 이제 비에타 500억 미만의 그런 사업부들을 통해서 우선은 지원해 나가고 이게 이제 시스템 단위로 기술 수준이 디벨롭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예타를 통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좀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이론적으로만 정립이 됐지 아직 실제 실험이나 이런 걸로 증명이 되지 않은 위상 큐비트 이런 건 기초 연구 단계로 저희가 좀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양자 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상용화에 근접한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에타 사업으로 또는 그 B&R&D 사업으로 실증이나 사업화를 좀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양자 네트워크, 양자 인터넷이라고 설명드렸던 그 양자 네트워크 분야는 저희가 예타에 좀 포함을 시켜서 대규모로 좀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 센싱 같은 경우에는 뭐 안보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이제 파급력이 큰 어떤 그런 기술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이라든가 의료 바이오, 그다음에 항공, 정밀 진단 이런 그룹을 좀 예타 사업에 좀 포함시켜서 좀 지원을 해 나가고 나머지 이제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예타 사업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어떻게 좀 구현이 되어지는지가 현재 이제 보시는 그런 표고요. 양자 컴퓨팅 분야만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사업을 좀 지원을 해왔고 그 첫 사업이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 그 다음에 양자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왔는데 그간에 이제 정부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서 좀 중점화 시켜서 해줘야 되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별도 사업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밑에 표시되어 있는 양자 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크리스가 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50큐비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전도보다는 이렇게 특화시켜서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그 범용 양자 컴퓨터 말고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특수 모정형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기간에 좀 그 산업화라든가 기술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밑에 소재 혁신 양자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으로 좀 그 이렇게 별도 세부 사업을 만들었고요. 올해 착수가 됐고 이게 이제 지금 키스트가 사업단을 좀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사업이 이제 올해 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그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좀 착수를 시킨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양자 기술 개발 선도 사업이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망 플랫폼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예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타는 임무 지향형과 그 다음에 도전 혁신형 이게 두 개를 조금 섞어서 저희가 예타를 좀 기획을 했고요. 총 사업비는 한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저희가 24년부터 31년까지 잡고 있는데 현재 예타 결과가 아마 11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착수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아마 사업 착수는 25년도에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하고 중소원저 기반으로 100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를 좀 만들겠다라는 게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양자 통신은 이제 초기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양자 센서는 4대 양자 센서 시작품을 검증을 하겠다라는 걸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이제 양자 컴퓨팅이 한 4천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통신 센서 쪽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그 지원 기술이라고 해서 그 양자 기술은 아니지만 양자가 시스템이나 어떤 기술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구현이 되려면 초전도나 뭐 이온 트랩 쪽에서 냉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냉동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RF 증폭기 그들을 이제 저희는 지원 기술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양자 시스템이 상용화될 때 실제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좀 보고 있어.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이라든가 선도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를 직접적인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 컴퓨터가 구현되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기술들, 냉동기라든가 이런 RF 증폭기 이런 걸 이미 통제 품목화 시켜서 이미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급망 체계를 미리 저희가 좀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자라는 의미에서 내년부터 이제 양자 공통 기반 기술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품목들은 뒤에 가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자 기술은 이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한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 기술은 별도의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 국제협력 강화라는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워싱턴 DC에 한미 양자 기술 협력센터라는 거점 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벨기에에 지금 현재 거점 센터 설치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내에 이제 총괄 센터가 좀 설치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점 센터와 함께 실제 해외 유수기관하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술 분야별 공동 연구 센터도 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연구센터에는 연간 한 10억 원씩에서 5년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미국 쪽이 6개, 뭐 이스라엘 1개 해서 총 7개가 선정이 됐고, 올해는 지난 이제 7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리학과의 조용훈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손영희 교수님도 그 과제를 좀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0개 공동연구센터가 좀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내년 예산 신규 과제를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제 1단계로 그 양자폐 파운드리 서비스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와 켄시가 공동으로 좀 수행하고 있는 초전도 분야의 양자 팹을 지금 설치를 해 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에 파운드리 서비스가 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자 소자에 대한 제작 공정이 좀 필요하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이제 내년부터 아마 이런 그 초전도뿐만이 아니라 광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플랫폼이 그 풀로 이렇게 좀 활용될 수 있게끔 양자 팹이 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양자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중에 이제 양자 정보과학 인적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 뭐 양자 대학원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박사 해외 연수라든가 다양한 행사, 뭐 커리큘럼 개발 이런 그 저변 확대들의 예산도 여기에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인력 양성이라든가 저변 확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양자 공통 기반 기술 개발 사업 중에 이제 저희가 지원할 품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소재나 부품, 장비들을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중에 우선적으로 뭐 국내 공급망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는 9대 분야를 좀 품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이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아마 그
국대 분야에 뭐 과제당 한 20억 원 그리고 한 5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자법 제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변재일 의원이 좀 발의를 한 게 있고 올해 초에 이제 박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가지고 병합을 좀 해서 현재는 과방위는 통과를 했고 현재는 법사위에 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국회가 아마 열리게 되면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이제 지능법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법안들과 그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양자 분야가 좀 특수하고 국내가 빨리 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법안들보다는 좀 더 강력한 어떤 의지들이 좀 표명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양자 연구산업 허브 클러스터를 좀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측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